안녕하세요. 그룹야구 시즌2 오늘 리뷰할 제품은 글러브가 아니고요, 바로 배트입니다. 이스턴에서 나온 맥섬입니다.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이제 컴파짓 모델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카본 배트죠. 이 배트를 왜 가지고 나왔냐, 많은 배트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배트에 대한 기술 설명,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배트는 제가 플레이에서 이 배트는 좀 빌렸고요. 처음에 원래 이 배트 없이 기술 설명만 했는데 정말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배트는 모르겠는데 저는 카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요즘에 제가 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배트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더 플레이어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배트는 제가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리뷰를 하고 바로 반납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해드리고, 제품 자체의 테스트는 이제 배트로드님과 협업을 해서 배트로드님이 따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검색을 하시면 배트로드님이 이제 맥섬에 관련된 평을 올려주실 거예요. 미리 스포를 알리자면 배트로드님도 이 배트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해주신 편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온 배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맥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컴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섬 자체가 컴뱃의 기술이었어요. 2010년에 BSR이 종료가 되고 BBC월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배트가 잘 나가요라기보다는 누가 배트가 더 안 나가요의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거의 나우 배트 기준으로 조금 더 반발력이 나오는, 그러면서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각 배트 회사들은 배트의 성능,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측면보다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 배럴을 늘리면서 포어 텐트 시리즈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긴 롱 배럴을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발력은 어디서 거기니까 차라리 배럴을 늘려서, 그리고 이제 진동을 흡수를 해서 좀 더 유효타를 많이 맞출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그래서 컴뱃 포어 텐트 시리즈가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컴뱃 포어 텐트 제품이 있고, 국내에서 이제 알파도 나왔었고, 지킬러도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4인 야구를 최소 4, 5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알파나 지킬러를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물론 그런 배트들이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럴이 긴 대신에 한 곳에 모아주는 그 스팟에 대한 힘은 좀 일반적인 그 배럴이 짧은 배트보다는 좀 못해서 컨택이나 유효타고 양산은 굉장히 좋지만 비거리 있어서는 상대적입니다. 엑셀1이나 우리가 흔히 단무지, 횡단무라고 얘기하는 이스턴 엑셀 시리즈나 드바리니 시프 시리즈보다는 반발력이 조금 못하다는 평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건 이제 원피스, 투피스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배럴이 넓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이 붙게 되죠. 그리고 야구가 어쨌든 치고 나가면 그만큼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조를 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컴뱃이 포어 텐트보다 좀 더 배럴 기술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어 텐트보다 더 많이, 좀 더 배럴을 늘린 제품이 바로 맥섬이었습니다. 이 맥섬이 나오고 컴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망해서 라인업을 정리를 하고, 설비 이런 것들은 캐나다 공장에서 정리를 하고 다 이스턴 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턴에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이 맥섬이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맥섬이 이스턴으로 나온다는 게. 왜냐하면 컴뱃과 이스턴은 같은 모회사입니다. 바우어라고 하는 같은 모회사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바우어가 이스턴을 샀거든요. 그리고 이스턴을 사기 전에 이제 컴뱃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쉐어에서는 그렇게 많은 쉐어를 차지하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충분히 카본 뱃에서는 이정표를 남겼다고 생각하는 업체고요. 그 이스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턴만의 어떤 기술을 넣었다고 할까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이스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스턴이 컴뱃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몇 개를 봤어요. 뭐 맥브로스나 뭐 몇 가지 이렇게 써보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글들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반응은 되게 좋아요. 컴뱃 때도 반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 제품이 이제 이스턴의 ADV 다음 아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원피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배럴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배럴이 굉장히 넓고, 물론 배럴이 크다고 해서 다 스팟은 아닙니다. 만약에 배럴이 다 긴데 그게 다 스팟이라고 한다면 뭐 배트 회사들이 뭐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부러 배럴을 뭐 짧게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정말 배럴이 긴데 그게 다 스팟이다라고 한다면 다 길게 배럴을 만들지 누가 이렇게 배럴을 짧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스팟은 아니지만 컴뱃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이 있었어요. 그 떨림의 그 진동을 인위적으로 흡수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건데, 이거는 컴뱃 쪽에서 기술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이스턴 쪽에서도 기술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제가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스팟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스팟 자체는 다른 배트랑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크거나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울림을 잡아주는 기술이 배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스팟이 좀 더 넓어진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조금 빗맞아도 울림을 핸들 쪽에서 딱 흡수를 해버리니까 하고 이제 치는, 서로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지만 결과적으로 울림을 잡아준다는 면에서는 이제 맨데즈에서 나온 에어텍과 거의 비슷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도 제가 배팅장 가서 좀 쳐봤는데 딱 옛날 진짜 컴뱃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끝부분에 맞거나 하면 퉁퉁 하는 그런 좀 빈 공간을 치는 그런 느낌이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조금 위쪽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힘이 실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튜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360이라는 기술이 이스턴이 이제 올해 핵심 기술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죠. 360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360도 엔지니어링이요. 즉 완벽한 원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이 한 부분이 이제 찌그러져 있거나 정확하게 원이 동그랗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동그랗지 않은 부분에 공의 타격을 함으로 인해서 뭐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360도 엔지니어를 통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면서 굳이 배트를 뭐 더 두껍게 만든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발력은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알뱃은 이제 정확하게 안에 이제 절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했다는 뜻이 될 거고, 이 맥섬에는 정말 그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컴뱃이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스 카본 그리고 프리시즌 몰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딩이라서 몰드를 만들 때 정확하게 몰드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의 파손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오래가는 배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컴뱃 제품들 중에 이제 불량이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불량 말고 이런 배럴 부분이 깨져나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말 많이 쓰지 않는 이상은 초도 불량도 거의 안 났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본 배트라고 얘기하죠. 원래 정확한 말은 이제 컴파짓 배트인데 컴파짓 배트에서 카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레진입니다. 이 레진이 뭐냐고 한다면 이 배트를 만들 때 카본하고 뭐 글라스 파이버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겹겹이 쌓아놓고 그거를 몰드에 껴놓은 다음에 굽습니다. 고열로 이제 굽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걸 합쳐서 딱 배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액체, 그게 레진이에요. 거기에 이제 경화제를 섞어서 이제 계속 봐가면서 굽는 걸 봐가면서 이제 그런 걸 쏘아가면서 이제 배트의 형태가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레진입니다. 그 레진이 만약에 경화제를 비율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배트를 고온으로 이제 굽는다 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온으로 이제 배트를 이제 몰딩을 할 때 가공을 할 때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이게 배트가 깨져 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카본 배트를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반발력은 좋았는데 다 깨져 나갔어요, 배트가. 그래서 어떤 제품은 거의 다 시제품이 깨져 나갈 정도로 진짜 퀄리티가 안 좋은 제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카본의 문제라기보다는 레진의 문제입니다. 카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진짜 이거는 카본의 원가 자체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만드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제 하도 많이 깨먹고 그래도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올라왔지만 미국은 이미 이제 2010년도 전후로 이제 그 정도 완성도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360이라는 기술이 이제 이스턴에서 오래 내세우는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의 기본적인 원천은 컴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마주 한 건지 리스펙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맥섬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잘 돼야지 내년에도 나오든지 내후년 나오든지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국내에서 만약에 리그에서 카본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좀 가벼운 배트를 좋아하지만
배럴이 넓고 이런 배트를, 그리고 예전에 이제 컴뱃 알파나 뭐 G킬러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트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력은 제가 ADV보다 뭐 조금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팟이 넓다 보니까 정중앙으로 맞으면 어떤 배트든지 잘 나와요. 이 배트도 사실 제가 GB 베이스볼 박승현 대표한테도 한번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괜찮은 배트였다고 평을 했을 정도로. 올해 얘네 스팟에 맞으면 여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외의 부분에 맞았을 때는 울림이 없지만, 하지만 정타로 맞은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효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야구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배트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길고 이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배트냐 아니면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고 들어왔을 때도 야 배트팔 죽인다 뭐 이런 좀 비아냥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나는 정말 타일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이런 배트 없어요. 그래서 카본 리그에 있으시면서 타일을 올리고 싶다, 그리고 밸런스가 정말 괜찮은 배트를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맥섬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종료되면 배트로드님께서 맥섬 타격 영상 올려주실 거예요. 개인적인 소감 올려주실 거니까 뭐 제 영상과 배트로드님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구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맥섬에 대한 기술적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